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본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진짜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그런 거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데 본인은 그냥 바깥을 보면 비가 줄줄 오고 곧 폭풍이 올 것 같은 상황이 들어요. 그런데 안은 너무나 안락하면서 너무나 이 푸근하고 이 좋은 분위기예요. 어느 게 진짜 내 마음일까요? 이런 또 혼란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 그런 사연이 왔습니다. 가족 사업은 그린라이트인데 제 인생은 레드라이트인 것 같아요. 허허. 근데 본인을 20대 로맨 릴레이션 여성이래요. 근데 사실 20대 로맨 릴레이션은요, 여러분들은 WPI 프로파일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로맨티스트다, 휴머니스트다, 아이디얼리스트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별로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이쁜, 그러면서 마치 활짝 피어나면서 마치 이슬이 여물고 있는 이 장미, 그 장미도 아주 빨간 장미가 아니라 약간 이 분홍색 장미면서 있는 그런 진짜 한떨기 국화꽃이 아니라 한떨기 장미꽃 같은 그런 아가씨의 느낌이 바로 20대 로맨 릴레이션이 높으신 분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너무 그분을 멋있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은 이런 특성들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런 분이 어떤 사연을 보는지 한번 보입시다. 항심서를 애청하는 분인데 2018년에 WPI 검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공시생 신분을 막 벗어던지라 로맨 매뉴얼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맨 매뉴얼 성향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착한 딸, 착한 아들로 살려면 나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에서 어떤 정해진 틀에, 그리고 연약하고 세심한 감수성을 가진 친구가 어떤 뭔가 남들이 번듯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나 틀에 자기를 끼워 맞추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로맨 매뉴얼 성향의 그런 마음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시생도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시험에 통과하면 부모님이 나를 멋있게 생각하고 나를 참 믿음직한 딸, 그리고 나도 좀 부모님한테 뭔가 효도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지내는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연습도 해보고 이제 공시생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죠. 동호회도 가입하면서 일터 밖에서는 만족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저 동생 부모님과 가족 경영을 하면서 지내는, 그래서 2021년에는 본인이 로맨티스트 성향이 한없이 발휘가 되면서 릴레이션이 엄청 높은, 그러면서 이분은 이 로맨이라는 느낌을 가장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는 거죠. 부모님이 장사가 잘 되면서 덕분에 함께 가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호점을 내서 더 크게 할 예정이고요. 와! 가족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사실은 가족 사업에 동참하면서 이 손님들 너무 잘 대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손님들이 이분 때문에 오고, 또 이분이 이를 가족 사업을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족 사업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가족 사업이 있는데 가족 장사는 잘 되고, 그런데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더 생기는, 이런데 왜 이럴까요?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생책이 되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합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제 업무도 버거운데 자꾸 뭔가를 시키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힘들어요. 여러분 분위기 어떤지 알겠죠? 이 사연 주신 분이 사실은 이 뭐 가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차분하게 잘하면서 손님들도 참 잘 대우고서 진짜 많은 사람들은 거의 사장님은 아니고 한데
거의 사장 이상으로 일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아빠가 이제 이 집에 가족 경영하는 사장인데 아빠는 무조건 벌리고 또 본인이 뭔가 이 끊임없이 딸이 잘하니까 더 일을 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 참 분은 자기가 그거를 빨리빨리 해내는 거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엄청 많이 느끼는 거죠. 특히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항상 생기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뭐 임시 변통하거나 막아내는 거에 있어서는 로맨 분들은 참 거의 뒤통수 한 대씩 맞는 그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한숨을 자주 쉬거나 불안해합니다. 되게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저희 공격적 성향이 자주 드러나는데 이건 공격적 성향이 아니라 본인이 약간 좌절감을 느끼거나 불안하게 되면 자기 성질을 그냥 만만하고 편한 사람한테 드러내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간혹 가다가 지랄하듯이 막 퍼부어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가족들 외는 잘 안 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책감을 많이 가지시는 거죠. 저는 일주일에 6일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합니다. 때로 점심시간 개념이 없고요. 퇴근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원해요. 동해를 가거나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면 집에 혼자 있으면서 맛있는 걸 먹는 게 행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루를 반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 혼자서 참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다음부터 엄마 아빠한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막상 다시 일처로 돌아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해볼까 생각도 하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하면 좋기도 해요. 저는 일주일에, 그렇구나. 돈을 많이 받진 않지만 적금도 들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친구들이랑 놀 정도로 벌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따로 생활비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이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지내는데 왜 이제 힘들어질까요? 이 가족 일터고 본인이 거의 가족 일이니까 사장의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 또 자기가 혼자 있는데 뭐 사실은 일반 회사에 이 친구가 다닐 거라면 본인이 열받고 또 상사가 갑자기 일을 시키고 그래도 속으로 막 사기지 그걸 가지고 신경질 내거나 성질 부리지는 않은데 가족 회사니까 가족이니까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시 일터로 돌아가면 문제가 생겨요. 퇴근 시간에 집에 가는데 동생이 이전 과정에서 상품이 많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하고 싶은 말 없어? 라고 하는데 저는 없어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미안하기도 합니다. 나는 쉬고 있지만 부모님과 동생은 제목까지 일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오래 있고 싶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와 동생이 이 사연 주신 분의 목까지 일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와 동생은 네가 좀 더 오랫동안 우리 가족 일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좀 더 해. 잘하는 네가 일을 해야지. 못하는 내나 나이든 이 어르신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뜻으로 한 이야기예요, 사실. 저번에 제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모님께 푸는 게 미안해서 아버지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부모님이 너는 사회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 일이 편한 건데 어렵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어요. 부모도 지가 필요할 때는 자식을 이용해 먹는 게 사실은 솔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너무 착하니까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을 도와 일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일터가 저에겐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저에게 더 많은 노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세요. 알겠죠? 회사 사장이나 부모나 별로 다르지 않는 마음으로 부려먹을 때는 최대한 부려먹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코 본인이 사장의 마음으로 살더라도 자기 자신을 부려먹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벅차기도 하고 오히려 일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4번 쉬는데 6번 쉬었으면 좋겠어요. 야, 한 달에 6번 쉬다뇨. 8번을 쉬어야죠.
예, 참 진짜 너무 착하네요. 저는 추가 일당을 받진 않지만 빨리 퇴근합니다. 그렇죠. 뭐 일당을 추가로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그러면 아빠가 아니죠. 사장님한테 일당을 더 주시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 우리 가족 비즈니스인데 네가 돈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지. 가족은 가족이고 제가 근무처에서 사장님은 사장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구분 참 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동생은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자하여 돈을 받아요. 역시 동생이 그런 측면에서 이분에 비해서 훨씬 현실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빨리 집에서 쉬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노동을 바라세요. 줄이면 줄였지 지금도 일을 다 하는 게 부담입니다. 어린 제가 나이 든 부모님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들지만 제가 에너지를 충전하지 않으면 제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 로맨 릴레이션인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 참 잘 아는 너무 멋진 분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본인이 놀고 싶은데 다 놀고 그렇지만 가족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어디 가가지고 노예 한 명을 데려오면 되는 거거든. 예, 겉으로 보통 사람들이 남자친구라고 하는 그런 친구를 데려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생각을 잘 못하네요. 제가 지금 혼자 욕심을 부리는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미숙해서 감당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본인은 지금 자기 삶을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교묘한 이 아버지와 동생의 지금 속임수에 본인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 마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 파악하려고 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제 삶 속 굴레를 벗어나고자 박사님께 사연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잘 받았고요. 그 받은 사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지금 웬만큼 먹고 살 만큼 돈을 버니까 내가 더 많이 벌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빨리 집에서 독립해가지고 내가 내만의 삶을 더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아가 목돈을 얻어서 빨리 집을 나와가지고 독립적으로 사는 거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세요.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국에 계신 학원 선생님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자기 발전을 위한 연수도 제공되는데 학원 선생님은 재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 맡기면 무조건 성적 올라야 한다고 압박하시고 학생들은 어거지로 시켜도 공부 안 할 때 내가 저 녀석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셨죠?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공부 안 하는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기술을 알려드리면 학원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공부하는 마음을 MRI처럼 찍어내어 학생들이 공부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쪽집게처럼 찝어주는 학습 스타일 검사 LSI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공부를 지도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위즈덤센터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준비한 WPI 학습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서 LSI 검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LSI 검사를 활용하여 공부를 지도, 코칭하는 방법도 배워보세요. 1대1로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마음을 알고 그 방향에 맞게 지도를 해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LSI 학습 검사 활용 워크숍은 1차, 2차, 3차 워크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에 그 1차 워크숍이 시작됩니다. 학원 선생님으로서 학생 지도에서 난관에 봉착하신 분, 자신만의 필살기를 키워서 학원의 성과를 올리고 싶은 분, 학생들의 마음을 알고 존중하며 지도하고 싶은 분, 이런 선생님들에게 성공으로 이끄는 교육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 과정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 공부하는 마음이 궁금한 어머니들도 신청 환영합니다.